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추석 이 당일은 이제 지나갔죠. 연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하루 같은 경우 뭐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죠. 한 12일, 13일 정도까지는 아마 대한민국의 며느님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대부분이 남편분들에게 좀 최대한 보상을 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절의 의미가 과거하고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는 좀 조금 더 건설적으로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건설적인 형태로 나아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서암기계공업. 아마도 이게 지금 대북주하고도 연결이 돼 있었고, 원래 움직임은 대북주로 나왔었죠. 대북주로 나왔었고, 그리고, 어, 최근에는 공작기계 관련해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공작기계 관련으로 한번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일본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암기계공업이 철도 관련주이면서 고속철 관련주죠. 그 중에서도 고속철 관련주다 보니까 최근에 여기저기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대북하고도 계속 관련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같은 경우도 철도를 깔게 될 때 그냥 일반 철도가 깔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곳도 있겠지만 북한도 어차피 나중에 개방이 된다는 전제하에 북미 회담이 잘 돼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쪽에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고속철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대북주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약간은 이런 다른 요소들이 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형적인 대북주들의 형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죠. 아마 대북주 쪽은 설명을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드렸었고, 한동안 제가 최근에는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대북주 쪽은 뭐 최근에 지금 9월 말에 뭐 날짜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이 아니라 실무회담이죠. 실무회담이 일단 예정돼 있다라는 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모습들이 지금 조금씩은 풀려간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뭐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최근 한 두어 달 정도 동안 전혀 기싸움만 하면서 전혀 어떤 진전이 없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조금씩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기에는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라는 인물과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한순간에 이게 급진전이 될 수도 있고 하노이 노딜처럼 진짜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요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마 무방 쪽에서도 간략하게는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아마 VIP 방 쪽에서는 제가 설명을 몇 차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 죄송합니다.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김정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그렇고, 점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조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제가 혹시나 이게 최근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면서 여기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받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북한 쪽이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많은 어, 이 식료품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 수입을 좀 했다라고 하죠. 뭐 170% 이상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북한의 협상력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있다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라인에서의 그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아마 진행은 될 텐데 이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것이냐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완전히 만약에 깨져서 최선희가 엊그저께 얘기했듯이 만약에 올해까지 안 되면 내년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길은 이제 윤곽이 다 나와 버렸죠, 이제는. 근데 그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가 과연 그대로 있겠느냐. 내년에 만약에 올해 제대로 잘 안 돼서 내년부터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했었을 때 트럼프가 180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명분 쌓기가 앞으로 서로 간에 계속된 명분 쌓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최근의 명분 쌓기의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김정은이 이 미사일을 계속해서 쐈을 때 트럼프가 그걸 다 용인을 해줬어요. 이 미사일을 다 용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하노이 노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양보이고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는 명분 쌓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북한도 이 부분을 이 북미 회담을 완전히 뭐 배팅기면서 이 캔슬 시키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북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에이스테크라는 종목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제가 지난주에 요 자리가 조금 중요할 거다. 요 자리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요 자리가 이제 문제의 자리인데 요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에 밀렸죠. 우리가 보면 월요일 날 이제 제법 많이 하락을 해버렸는데 요날 요게 이제 내려앉은 상태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고 조금 밀렸다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의 상태는 계속해서 요 우상향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게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또는 요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서 봤었을 때 요 부분까지도 지금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다 살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을 언제 안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을 안착하는 시점을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요 시점을 요게 안착되는 시점은 요 60일선이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요 자리를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이게 조금 더 내려왔었을 때 여기서 몇 번 민기적거리면서 맞고 떨어지고 했다가 올라가는 것이냐, 그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5G 관련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죠. 요 안에서 놀 겁니다, 지금은. 이게 어느 순간 요날 요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바로 치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못 치고 갔죠, 결국은. 못 치고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박스권 움직임을 한번 더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떠들어보고자 했던 내용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대부분의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고전을 했죠. 근데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부분하고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이나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대부분의 대북주들과는 그림이 달라요, 지금. 근데 어제 또 대북주로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와 줬습니다. 올라와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북주의 영향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북주 쪽으로도 연결이 계속 될 겁니다, 얘는. 자, 더군다나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거래량이 실려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매집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됐었고, 이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한번 내려앉은 게 있었고 여기서 한번 내려앉은 게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지금 이 거래량들이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충분히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이만큼 밀렸습니다. 지금 거의 뭐 피보나치 파동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조정을 받는 동안 거래량을 완전히 죽였죠. 완전히 죽였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이렇게 거의 없이 떨어지는 경우들 같은 경우 물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수준이 단계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 거래량을 터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것도 큰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 자리를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딱 볼 수 있죠.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지금 보시면 요 정도 라인을 보시면은 요 정도에서 이렇게까지도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갈 수 있겠죠. 요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요것도 지금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얘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쯤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도 완전한 건 없기 때문에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정도 8,000 아니죠. 요 자리가 아니죠. 8,300원 정도 자리 그렇죠? 요 정도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8,300 그렇죠. 8,300원 정도 자리가 될 겁니다. 요 정도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느냐 요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이라면 거의 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없거나 아마 이 위에서 물리셨던 분들이라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이 여기까지 참기는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만약에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 자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 자리에 부근에서 확실하게 거래량 실어서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그랬었고 여기도 계속 두드러 맞았었고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결국은 밀려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안착은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의 호가창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8,300원 정도쯤 올라왔었을 때 여기에서 호가창과 그리고 수급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안착이 가능하고 돌파가 가능하고 안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그대로 가시는 거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거 넘어가겠죠. 당연히 지금 거래량 들어온 걸 봐도 그렇고 요거 당연히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지금 그림은 다만 이게 요번에도 여기에 또 맞고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하면 다음번 상황은 한 이 정도까지는 열어 두셔야 돼요. 지금 한번 또 밀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밀린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대북 관계가 한번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이 정도. 제가 아마 요때 언젠가 무렵에 여기 어딘가 무렵에서 아마 서암기계공업도 한번 보시라고 무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요 부분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볍게 간단하게 일반적인 형태를 본다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밀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맞고 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매수 대기자다. 이걸 오르기 전에 샀어야 되는데 항상 후회를 하죠. 못 사서. 그렇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자리쯤까지 자, 두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음 주 요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따라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따라잡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보셔야 돼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나 요 정도 자리에서 분명히 한번 걸립니다. 길게 가면
한 요 정도 자리에서 걸려요.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번 걸려서 내려왔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한번 날려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자리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거 괜찮다고 보여지고, 만약 여기를 또다시 돌파를 못하고 밀려나간다 그러면 요 정도 자리에서 한 절반 정도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또 밀리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 매수를 하셨다가 거기서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내가 차후 대응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암기계공업 전반적으로 종목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로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기본적으로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요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 정도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북주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저는 무방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뭐 저희 VIP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북주가 올라갈 때도 차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무방에서는 몇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제가 뭐 저희 VIP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방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 저희 VIP방은 일단 최고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종목들을 지금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비중도 조금은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요번 이 9월 실무회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제법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